이태원 참사 수사 그리고 국정조사 관련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이 구속된 데 이어서 오늘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영장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후 2시에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이 진행됩니다. 먼저 박 구청장은 할로윈 기간에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박 구청장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 등을 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기존 휴대전화를 확보하긴 했지만 수사를 앞두고 보안성이 높은 기종으로 바꾸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또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은 헬로윈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부서 책임자로서 부실한 사전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해서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참사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고의로 방임했다고 판단한 건데요. 실제 특수본 조사 결과 이 참사 당일 이 지인과 술자리에서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 과장은 현장으로 가지 않고 귀가를 해서 잠을 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한편 특수본은 이들의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가운데 이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본은 그동안 이제 여러 기관의 과실이 한데 모여서 참사를 키웠다. 이른바 이제 공동정범 이런 법리 구성에 주력을 해왔었는데요. 지난주에 이임재 전 서장하고 전 112 상황실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이 공동정범 법리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법원은 지난 23일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 대해 피해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2주 넘는 기간 동안 보광수사에 총력을 기울인 특수본은 주요 피해자들의 공동정범, 법리 입증에 주력을 했는데 법원이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공동정범 법리에도 힘이 실린 겁니다. 이처럼 이 전 서장 등에 이어 박 구청장 등까지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서울시와 행안부 등 윗선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임재 전 서장 같은 경우는요, 1차 영장이 청구됐을 때는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차 영장 신청해서 이제 구속이 결정이 됐는데 이번에 영장이 발부된 데에는요, 특수본이 보강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이태원 파출소의 CCTV가 결정적이었다. 이런 지금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 당일에 이태원 파출소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했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전 서장이 참사 당일 상황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해서 허위 증언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영상에는 참사 초반 이 전 서장과 1분 40여 초간 통화하는 송병주 전 실장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이 시각이 사고 당일 밤 10시 32분쯤이었던 겁니다. 특수부는 이 영상을 바탕으로 참사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이 밤 11시쯤이다라는 이 전 서장 진술이 허위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지난달 이 전 서장의 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인분들과 우리 육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이고 무한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날 밤 제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 상황을 알게 된 것 시점은 23시경입니다. 그동안 차 안에서 뭐 하셨습니까? 알아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제가 했던 무전 녹취록 다 있겠지만 또 통화 기록도 있겠지만 제가 21시 57분경에 아시는 것처럼 녹사평역에 도착해서 당시 현장 관리하고 있던 112 상황실장에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좀 많고 차가 정체되고 있으나 특별한 상황은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콜택시 이용 의혹, 이 부분이 지금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오히려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 의원이 당시에 이른바 재난 핫라인을 통해서 이 차량을 부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면서 논란의 불씨 점점 더 커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하는 닥터카에 탑승해서 논란을 부른 신현영 의원이 당시 재난 핫라인을 통해서 차량을 부른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등 보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 10월 30일 새벽 12시 35분 명지병원 재난 핫라인으로 전화가 걸려왔고 전화를 건 사람은 확인해 보니 신현영 의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신 의원은 나도 같이 가기로 했으니 데리고 가라고 말을 했다고 병원 측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재난 핫라인 이거는요 이제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하면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출동 명령을 하는 말 그대로 직통 전화입니다. 결국 이제 재난 상황과 비슷한 어떤 비상시에 쓰는 직통 전화라서 일반인은 알지도 못한 그런 번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신 의원이 이 번호를 알게 된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조선일보 취재 결과 신 의원은 참사 직후 새벽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명지병원 디메팀도 출동하느냐 이렇게 물었고요. 담당자가 그렇다고 하자 명지병원 재난 핫라인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이렇게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의료계 관계자는 신 의원이 참사 당일 국가응급의료 컨트롤타워인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명지병원 재난 핫라인 직통번호를 받아서 그 번호로 명지병원 응급센터에 전화해서 함께 현장에 가자고 했다면서 출동 대기 중이던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은 재난 핫라인을 통해 동승 요청이 왔기 때문에 신 의원이 중앙응급의료센터 허가를 받고 움직이는 걸로 알고 신 의원 집 근처를 경유해서 현장으로 간 거다라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중앙응급센터는 신 의원 측 요청에 병원 핫라인 연락처를 전달만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신 의원은 마치 본인의 동승 여부를 센터와 조율한 것처럼 얘기를 한 겁니다. 심지어 신 의원은요, 이 닥터카에 탑승할 때 명지병원 팀에게 이 남편이 함께 탄다 이 사실을 미리 알리지도 않았다 이렇게 또 알려졌습니다. 네, 닥터카에 치과 의사인 남편도 동승했다는 사실 저희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신 의원이 닥터카를 재난 핫라인을 통해 부르면서도 남편의 동승 여부는 병원 측에 미리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입수한 당시 상황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신 의원이 호출한 이대역 5번 출구 쪽으로 가니 신 의원과 남성 한 명이 나와 있었다. 이대역에서 신 의원이 남편도 같이 가야 한다고 해서 동승했다. 이렇게 경위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당시 명지병원 디메팀은 신 의원 자택과 가까운 이대역 5번 출구를 경유하느라 14개 구조팀 가운데 가장 긴 54분이 걸려서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신 의원은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재난의료지원 팀원으로서 저희 팀이라며 경증 대기 환자 분류 이송하는 역할이 우리 팀의 업무였다고 우리 팀이라는 점을 강조했었습니다. 그 목소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이 현장에 가면 오히려 현장에 방해가 될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의 팀원으로서 조용히 역할을 하고 돌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매우 겸손한 마음으로 현장에 갔고요.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응급의료팀의 일원으로서 의사로서 가야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디메팀과 같이 움직이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같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게 가장 우리 현장 수습에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입수한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요. 명지병원 측은 재난의료지원팀은 자체적으로 현장 활동을 했다며 신 의원 일행과 같이 협업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직후 명지병원 구조팀이 직접 작성한 활동 보고서에도 팀원 명단에 신 의원의 이름은 없었고 물품 지원, 의료 지원 대기, 먼저 도착한 디메팀이 처치 완료 등의 설명만 나와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요약하면요. 그러니까 신현영 의원은 자신이 명지병원 디메팀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지만 막상 명지병원의 디메팀은 신현영 의원을 팀원으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신 의원과 신 의원 남편과 협업한 일도 없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현영 의원 고위 공무원에게 갑질을 했다. 또 이런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신 의원이 참사 현장에서 할 일이 없다면서 15분 만에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을 했었죠. 그런데 이 중앙의료원에서도 할 일이 없다면서 15분 만에 다시 이태원 현장으로 되돌아왔는데 그때 이동 수단은 국립중앙의료원 직원 차였다고 저희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TV조선 취재 결과 당시 이 직원 차량을 운전한 건 병원 직원이 아니라 이 복지부 소속 고위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기자가 리포트해 드린 부분 중에서 신 의원이 이제 참사 현장에서 할 일이 없다 이러면서 15분 만에 이제 이동을 했다고 전해드렸는데 이 내용은 신현영 의원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밝힌 게 아니고요. 신 의원이 그 야권의 원로인 야권의 원로한테 얘기를 해서 그 원로가 언론한테 그 입장을 밝힌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병원 직원 차량을 복지부 고위 공무원이 운전을 해서 신현영 의원을 또 이동을 시켰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네, 당시 현장에 나갔던 복지부 실장급 1급 공무원 A씨였다고 하는데요. 신 의원의 당시 행적을 다시 살펴보면 남편과 함께 집 앞에서 닥터카를 타고 새벽 1시 45분에 현장에 도착했고 그리고 15분 만인 새벽 2시 장관 관용차를 타고 국립중앙의료원에 갔는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15분에서 20분 뒤 당시 복지부 1급 공무원 A 실장에게 운전을 시켜서 국립중앙의료원 직원 차량을 타고 이태원으로 돌아온 겁니다. 보건복지부 실장이면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에 이제 공무를 위해서 나가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초를 다투면서 당시에 의료처치를 총괄하는 고위 공무원한테 현역 국회의원이 운전을 시켰다. 이거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신 의원을 둘러싼 의혹들 이렇게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신 의원은 국정조사위원이었고 골든타임 4분을 늘 강조해왔습니다. 또 참사 당일 수행비서에게는 택시를 타고 현장에 오라고 해놓고 정작 본인은 닥터카와 장관 관용차, 중앙의료원 직원차로 이동을 했다는 건데 이 때문에 여당 내에서는 갑질 행태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저희 TV조선이 당시 왜 그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A 실장과 신 의원에게 연락을 시도했는데 A 실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요. 신 의원은 해당 사안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A 실장에게 확인해보길 바란다 이렇게만 답을 했습니다. 한편 A 실장은 주변에는 당시 현장에 있는 복지부 차관을 태우러 가려고 했다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는 게 저희 TV조선 취재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 의원은요 이제 사고 발생 초기에 KBS와 이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 저희들이 전해드렸던 대로 자신이 마치 그 명지병원의 어떤 팀원으로서 움직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처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니까 그런 주장하고 다른 내용으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니까 최근에 본인의 입장을 반영하는 쪽으로 좀 기사를 수정해달라 이런 요구를 또 했다고 합니다. 네, 조선일보 취재에 따르면요. 지난 11월 2일 KBS는 30일 새벽 이태원에 도착했더니라는 제목으로 신 의원의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었습니다. 여기서 최초 기사를 보면 신 의원은 당시 현장 상황은 이라는 질문에 저는 경증 비응급 환자의 이송 등을 담당했습니다. 라고 답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 12월 21일 KBS는 이 저는 이라는 부분을 저희 팀으로 바꾸고 기사 끝에 신현영 의원 측이 12월 21일 일부 답변에 대한 수정을 요청해와 기사를 수정합니다. 라는 문장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신 의원이 닥터카에 탑승한 이유에 대해서 의료진들을 도울 목적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막상 현장에 도착한 지 이제 15분 만에 장관 관용차를 타고서 중앙의료원으로 떠나버렸었죠.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이제 한 일이 별로 없었는데도 의료진들을 도운 것처럼 이렇게 KBS하고 인터뷰를 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지난주 한 라디오에 나와서 신현영 의원과의 통화에서 신 의원이 도착했을 때는 상황이 거의 종료됐다고 해명했다고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택시 타고 갔어야 되는데 하나 좀 이해를 하자고 그러면 그때가 그 도착했을 때 경기도 차들 그 나중에 불렀는데 그때는 할 일이 없었대요. 현장이. 그래서 경기도차는 뭐하러 불렀냐 이러면은 그러니까 뭐 할 일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를 떠난 건 아니고 가니까 할 일이 별 없었다 경기도에서 온 팀들은. 근데 이제 같이 있던 근무하던 병원의 의사들하고 같이 가야
그래도 거기서 뭐 손발을 맞춰서 뭔가 하려고 그렇게 생각한 게 좀 잘못이죠. 그게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후 논란을 예상해서 전은을 저희 팀으로 바꾼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현영 의원이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출동하는 닥터카에 탑승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 의원이 탑승했던 명지병원 탑승카가 당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대기만 하다가 철수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저희 TV조선이 공개한 닥터카 14개 팀의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30분 전에 도착한 다른 닥터카들은 응급처치를 하고 또 환자 이송도 도왔지만요. 명지병원 닥터카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대기만 하다 철수한 걸로 드러났는데요. 그 시간 차이는 신 의원 부부를 태우느라 늦은 바로 그 정도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자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공세를 펴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국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맞서고 있는 형국이죠.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이 갑질의 연속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실수라고 볼 수 없는 정말 의도된 정치 쇼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신현영 의원 본인이나 남편까지 증인 신청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증인 채택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우리 당의 국조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로 사료가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신현영 의원이 이제 윤리위에 표박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혹시 저희 당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이 국정조사에도 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된다. 완벽하게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고 힘을 빼고 정쟁화하려는 그런 시도로 보고 있고요. 윤리위 회부 역시 같은 결이라고 봅니다. 신현영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국민의힘 지금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 한 단편이죠. 뭐 현실적으로 증인으로 채택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국정조사 과정에서의 사고의 원인과 그 수습이 적절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본질에 좀 더 집중하는 국정조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신 의원 부분은 본인이 좀 이러한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좀 사과를 하고 또 지금 윤리특위에 제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뭐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서 화이팅을 외쳐 논란입니다. 파이낸스 투데이가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 따르면 서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이태원에 차려진 분향소를 찾아서 화이팅을 외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한 시민이 서영교 위원에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시민은 똑바로 좀 하라. 어떻게 분향소에서 파이팅을 외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져묻는 장면 등이 담겼는데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분향소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슬픔에 빠진 유족 앞에서 파이팅이라고 외치는 건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 최고위원은 유가족을 향해 파이팅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박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에 갔습니다. 네. 갔는데요. 유가족들을 폄하하는 현수막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한 여성분이 왔어요. 막 비난을 하고 있는 목소리 크게 비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비난을 하면서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한 거죠. 유족? 유족 그리고 거기 있는 분향소, 분향소에 있는 자원봉사자 그리고 분향을 하러 간 우리들을 향해서 또한 비난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라고 하고 우리가 힘내자라고 한 힘내자라는 것입니다.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다. 그런 것이죠. 알겠습니다. 유가족을 위해서 화이팅 그런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현장에서 그냥